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진수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까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무역전쟁 우려를 덮는 분위기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2,45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1.3%나 강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올랐었고요. 또 주말 동안에 미국 증시 또한 3대 지수 모두 1% 이상 강하게 반등을 보였는데요. 미국에서 발표됐던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보인 것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피해로 그간 많이 내렸었던 관련주들, 특히나 호텔, 화장품, 여행, 항공 업종이 국내 증시에서 오른 게 특징적이었고 또한 이번 주도 기대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사고 있어야 보유를 하고 있어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지 들려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고요. 저희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장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 오늘도 장 개장 전에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연결해 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지난 주말에 마감했던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은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나머지 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도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유가도 3% 이상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좀 시클리컬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막 오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 찾아봤고요.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굴삭기를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죠. 굴삭기의 판매량 수치는 매달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체크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지난 1월 달에 굴삭기 판매가 굉장히 호조를 보였습니다. 중국 1월 굴삭기 판매 대수가 9,550대 거의 10,000대 육박을 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작년 1월 대비 141.9%가 증가가 됐습니다. 2월 달은 조금 주춤했는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춘절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굴삭기 판매량 수치가 전년 동월 대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적에 계속해서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난 4분기 역시 실적 전망을 충족을 했던 그런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번 1월 달 수치를 대입해 본다면 이번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와 같이 볼 수 있는 회사는 현대건설기계라는 회사도 있죠.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현대건설기계 역시 바닥을 탈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 두산 인프라코어 두 종목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중국의 전인대가 또 마무리가 됐고 이제 중국 시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 물론 지난주 금요일 날은 중국 관련 소비 주식들이 먼저 움직였지만 두산 인프라코어 역시 중국에 대한 매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좀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는 시초가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라인 8,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클리컬 업종 중에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주신 거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오늘 시초가 공략주였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안정과 성장,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섭. 주식은 미래 가치, 가치 투자의 규제 김기민.
예,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고요. 저희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 오셨고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도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하겠습니다. 삼성 SDI인데 전일에 8% 가까운 상승이 있었습니다. 삼성 SDI가 배터리 판매 호조로 올해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두 분 모두 굿펜말을 드셨는데 김기민 팀장께 듣겠습니다.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뭐 이제 이런 쪽 AI 쪽 이렇게 들어갈 때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으로 또 봤을 때도 이런 삼성 그룹주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건강한 회사입니다. 지금 뭐 실적이 또 지금 잘 나오고 있고 또 이렇기 때문에 또 약간 주가가 반짝했다고 해서 이게 뭐 특징 있는 주가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가가 지속적으로 견인되는 뭐 2018년 상반기까지는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시면은 뭐 안전한 이제 성장을 이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또 다른 종목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을 볼 텐데요. 현대건설이 8% 올랐습니다. 이유는 해외 수주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였는데 최근에 남북 경협주인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현대건설 역시 들썩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볼까요? 3, 2, 1. 네, 이번에는 의견이 엇갈리는데 신일섭 소장님 굿 의견이시죠? 네, 그 완성 건설업체들이 지금 그 주가가 언제 오를까 기다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시멘트주의 상승을 얘기 드리면서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시멘트주다. 건설업종의 그 어떤 그 상승을 알리는 전령과도 같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뭐 전령과도 같다고 해서 게임처럼 전령이 와서 바로 뭐 게임의 효과가 마법이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건설의 사이클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건설 완성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철강업체도 그렇고 조선업체도 그렇고 바닥에서 이제 조금 살아나는 그런 어떤 신호는 나타나는데 본격적으로 주도주로 나서진 못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랑 뭐 하이닉스가 주춤거린다고 해서 갑자기 뭐 건설, 철강, 조선이 지금 그 IT 업종만큼 강력하게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이나 GS건설의 그림을 보면은 지금 그 어떤 그 급락하는 흐름을 멈추고 옆으로 계속 기거나 아니면 위로 튀어오르는 모양새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대건설도 보니까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2015년부터 바닥을 살짝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도 2016년, 17년, 18년 계속 어떤 바닥 12만 원을 바닥으로 하는 그런 박스권 하단을 만들고 있고 GS건설도 2016년도 1월달 그러니까 2015년도 말까지 계속 급락을 하다가 지금 만 2년 동안 계속 밑에를 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 건설사들의 주가가 지금 어떤 그 미래의 상승을 지금 꿈꾸면서 밑바닥에서 굉장히 작업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여겨지고요. 현대건설이든 삼성물산이든 GS건설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수주 소식이 하나 둘씩 들어오면서 물론 지금 뭐 국내 위주로 되어 있는 건설사가 있고 해외 비중이 높은 건설사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대형 건설사를 합쳐서 봤을 때 수주 소식이 이제 간간히 들려오면서 그런 것들이 잦아질 거고 그리고 이제 국내 부동산을 뭐 강남 쪽을 아무리 정책적으로 누른다고 해도 전반적인 세계 경기 상승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상승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상승이 이제 그 진행이 되게 되면 국내와 해외가 모두 호전이 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탄력이 붙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본격적으로 지금 오늘 당장 산다고 해서 내일부터 막 게임주처럼 하루에 30% 급등하고 이런 뭐 굉장히 별안간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고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년 이상을 내다보고 최소 그런 식으로 지금 건설주는 들어가야 맞는 지금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부정적인 의견도 간단하게 좀 들어볼게요. 김기민 팀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일단 지금 뭐 글로벌 경기 호조로 인해서 뭐 인프라 투자나 이런 쪽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다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뭐 중국발 부실채권이나 뭐 이런 쪽으로 왔을 때 예전에 2009년이나 8년처럼 이제 리먼 사태나 이런 글로벌 경기가 위축될 때는 바로 이제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건설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호조로 인해서 약간 투자를 하기에는 좀 무리라는 생각이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 드렸습니다.
네, 3월 12일 월요일 국내장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볼 거고요. 저희 2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럼 오늘 국내장 출발 분위기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분위기인지를 보고 계신데 일단은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 5거래일 연속 상승세인데 지금 1.7%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는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2.4%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의 주가가 지난주에 주요 주주인 테마스의 일부 지분 매각, 여기에 코스피 200 지수의 특례 편입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냉온탕을 오갔었는데요. 오늘은 0.3% 정도 소폭의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우려로 현대차와 포스코가 나란히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현대차는 보합 수준이고요. 포스코의 주가는 0.8%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LG화학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5%나 급등이 있었는데요. 오늘장 흐름 역시 함께 확인하시면 0.7% 정도 오름세입니다. 자, 오늘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볼게요. 예,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4흘 연속 상승 2,483선까지 올라와 있는 수준이고요. 코스닥도 1%나 강하게 상승하면서 874포인트 선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간략하게 좀 살펴보죠. 자,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바이로메드, 메디톡스, CJ ENM까지 일제히 강세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도 더 살펴볼게요.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3.8%였나요? 강세로 마쳤던 펄어비스의 주가가 다시 1.7%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 화면으로 확인하시겠지만 포스코 캠텍과 셀트리온 제약도 1%대 강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시장 분위기 좋은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포트폴리오 내에 어떤 종목을 들고 있어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고요. 저희 먼저 두 분의 전문가 수익률 자랑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김기민 팀장의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2월 19일에 주셨던 오리온입니다. 지금 매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13.5%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신일섭 소장님 종목도 봐야겠죠.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8%나 급등이 있었습니다. 19.3%의 수익을 기록 중인 제주항공입니다. 저희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오리온부터 김기민 팀장님. 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조금 약간 한국이 풀리게 되면서 좀 상승한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베트남이나 러시아 이쪽으로도 신규 시장에서도 지금 사업을 지금 잘 영위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이나 이런 쪽보다는 수요나 유통 쪽으로 조금 이제 눈을 돌리면서 그쪽 섹터의 움직임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도 계속 보유하시면서 좀 이제 현금 보유량이 있으신 분들은 조정 받을 때 조금 더 비중 확대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관점을 갖고 계신 김계민 팀장께서 오늘 코트에 어떤 종목 담고 오셨을지 잠시 뒤에 확인할 거고요. 신일섭 소장님 제주항공도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제주항공 지금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띠고 있는 지금 타이밍이고요. 네. 지금 LCC의 성장이 굉장히 무서운데 그중에 리딩을 하고 있는 것은 제주항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경험을 많이 하시겠지만 요즘에 여행이 워낙에 취미의 1위 그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그 LCC를 보통 타고 다니실 거예요. 그래서 제주항공을 비롯해서 다른 LCC도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보시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하늘길이 열리고 있죠. 어떤 새로운 도시로 직항 노선들을 지금 원하는데 그런 원하는 곳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곳에서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고 그러면 계속 그 도시의 여행 상품은 개발될 거고 계속 LCC를 이용해서 가겠죠. 그리고 LCC가 지금 가까운 데뿐만 아니라 조금씩 멀리 가고 있잖아요. 괌이라든가 러시아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LCC가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쪽에는 소도시를 개발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 여행 인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름만 되면 분명히 또 인천공항 계속해서 여행객 최다라는 뉴스는 나올 거고 댓글에 이제 국내 여행 가서 바가지 쓰지 말고 해외여행 가자 이런 여론이 계속 치솟다 보면 결국 입소문이 나서 다 갈 겁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갈 때 전부 제주항공 비롯해서 진에어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항공주, 저가 항공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저가 항공주를 좋아하셔서 맨날 타시는 분이 이걸 투자를 안 하고 있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생활 속에서 종목을 고르는 건 하나의 큰 기쁨일 겁니다. 오늘도 신섭 소장과 함께 10종목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지금 시작해 볼 거고요. 김기민 팀장님의 10위부터 6위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11호 갖고 온 종목은 이제 즉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ETF 상품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네. 이렇게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약간의 분석도 해야 되고 이제 재무 구조나 이런 걸 또 봐야 되지만 ETF 상품 같은 경우 그냥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신문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이제 한때 펀드가 한 5년 전이었나요? 펀드가 좀 유행했던 시절이 있는데 요즘은 또 이제 그 유행이 ETF나 이런 쪽으로 넘어오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150이라는 이제 지수에 연계되어 있는 이제 펀드입니다. 거기에 이제 레버리지란 이름이 붙어서 아무래도 이제 증감폭이 좀 더 크죠. 지금 현 정부가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의 이제 투자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자금이 많이 유입돼서 가격 같은 이제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상승할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될 때 주가가 견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면은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을 같이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지수가 꺾이는 그러면은 이제 같이 이제 수익을 볼 수 없고 이제 손실을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수기 때문에 단일 종목들이 이제 꺾이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지수가 꺾인다는 거는 전체적인 흐름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18년도 당분간이자 상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지수의 우상향을 예측하고 있는 이제 결과 보고서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과를 조금 확률이 높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12위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이제 9위 종목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46만 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지금 여러 가지로 잘 맞고 있습니다. 2018년도 트렌드가 지금 2018년도 트렌드가 바이오 쪽으로 지금 쏠려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지금 바이오 중에서는 좋은 회사들은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중 하나가 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뽑을 수 있겠죠. 코스피에서 지금 바이오 대장주 역할을 하는 이제 셀트리온과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데 셀트리온이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좀 약간의 경쟁도 붙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막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투자자들은 좀 관심을 좀 갖게 될 수가 있고요. 그럼 관심을 갖게 되면 그만큼 자금이 또 유입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지금 삼성에서는 전자 쪽에서 많은 이제 이익을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또 이런 바이오 쪽으로 또 눈을 돌리고 이런 쪽으로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쏟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금 현재는 이제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주를 대표한다면 앞으로 이제 삼성그룹 내에서 또 이제 삼성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예측하자면 단건대 이제 바이오로직스가 아닐까라는 기대감도 여실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굳이 짧게 볼 종목이 아니라 조금 길게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가격이 조금 조정받을 때마다 조금씩 이제 비중을 늘려나가시는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현재는 지금 46만 원에 거래되고 있지만 이게 또 언제 또 삼성전자처럼 또 우리가 한 번에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계속 비중을 늘려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KB금융 말씀드리겠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금융주 중에서 탑픽으로 꼽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제 예금이나 대출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단순 이제 1차 금융 산업을 영위하는 게 아니라 2차 금융 산업이죠. 보험이나 아니면은 여러 캐피탈
사업을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잘 영위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또 그리고 금리 인상 시즌까지 겹치면서 이제 1차적인 금융 서비스는 지금 또 잘 흘러가고 있죠. 또 거기에 지금 정부 정책이 아까 코스닥 쪽에 이제 집중을 한다고 했습니다. 코스닥에는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좀 많은데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 뭐 대출을 많이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금이 좀 이제 원활하게 흘러가야지 아무래도 사업이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현재는 여태까지는 이제 중소기업의 대출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이제 뭐 대출에 대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뭐 물론 아주 이제 강하게 좀 규제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묶여놓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좀 풀어주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 은행은 이제 뭐 예금을 받아서 이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결국엔 대출을 해주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지금 1차적인 금융 서비스로 대출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럼 대출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대출에 대한 규제가 조금 더 낮아지면서 아무래도 지금 뭐 그러면은 이제 손실 보고 있는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뭐 마무리 지을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익을 또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배당까지 2017년도엔 또 하나의 트렌드로 배당에 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거기에 안전한 배당까지 나오고 있는 KB금융이 실적과 배당이 같이 나오는 종목으로 지금 말씀드리면서 KB금융을 8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 말씀드릴 텐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간의 횡보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주부터 해서 또 한 번에 이제 레벨업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반도체에 투자되는 2018년도 예상 반도체 투자액이 2017년도 대비 지금 11%가 증가할 전망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0%가 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70% 이상의 이제 투자를 증가한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이제 원인은 중국 내 이제 반도체가 좀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장비 투자에 대한 거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약간의 또 조금 이제 앞서가기 위한 투자를 볼 수가 있고요. 현재 글로벌 반도체 투자 1위는 지금 대한민국이고 2위가 중국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원활하게 투자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고 공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지금 현재 매력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점점 하게 되겠죠. 다만 시장에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에 대한 증가가 너무 피로감이 누적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피로감이 누적됐다고 해서 바로 주가가 이제 뭐 꺾이거나 아니면은 우상향하던 주가가 이제 우하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 이런 센티멘탈적인 요소보다는 펀더멘탈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반도체에 늘어난 수요를 중국이 공급하느냐, 한국이 공급하느냐, 아니면 또 제3국이 공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에 반도체에 대한 시황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다만 이제 공급 국가가 어디냐, 공급 회사가 어디냐가 결정되는 것인데 다 향후 1, 2년 안에는 반도체 이제 뭐 포럼이나 이런 쪽으로 나온 이제 리포트들만 보더라도 어디 이제 타 국가에서 쫓아오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1, 2년 안에는 한국의 반도체가 조금 더 잘 나갈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하이닉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6위 종목으로는 바텍 말씀드리겠습니다. 바텍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안면 쪽 이런 쪽으로 CT를 이제 조금 촬영하는 이제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불과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치과 치료하면은 대체로 그냥 보철 치료 아니면은 치우는 치료 이런 거 이제 이런 충치 치료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점점 이제 인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임플란트나 이런 쪽에 점점 이제 시술을 받는 병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아무래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반적인 얼굴에 안면 CT를 또 촬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만큼의 수요가 또 늘어났고요. 거기에 지금 또 대한민국이 아무래도 미디어 컨텐츠 사업이 점점 이제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또 이제 뭐 외모나 이런 쪽으로 또 원래 관심이 많았지만 그 부분에서 성형 시장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형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단순하게 뭐 눈성형, 코성형이었다면 요즘은 이제 또 뼈를 깎고 뭐 이런 좀 절골 수술 같은 경우도 점점 이제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학회에서도 이제 안면 학회 같은 경우에서도 절골 수술에 대한 이제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될 때는 또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는 안면 CT가 또 필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중국 같은 경우 대한민국의 이제 성형 기술을 또 많이 따라오기 위해서 쫓아오기 위해서 많이 중국에서 많이 지금 뭐 우리나라로 이제 교육이 온다거나 이러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의사가 아닌 미용사가 또 성형 시술을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런 뼈 수술을 하는 건 아니지만 단순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뭐 코 수술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에서는 그래서 많이 이제 교육을 오곤 하는데 그럼 이제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장비가 수출되고 그렇게 될 때 그러면은 글로벌 시장까지 우리가 또 영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사업 지금 뭐 구성안도 조금 나와 있는 부분이 또 있고요. 또 중국뿐만 아니라 뭐 제3국으로 이제 남미나 북미 쪽으로도 북미에서도 또 임플란트 사업이 또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이제 수출이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거의 독과점하고 있지만 해외 시장까지 지금 또 이제 진출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매우 저렴하다고 볼 수 있고요. 뭐 피어그룹 대비 지금 현재 퍼도 상당히 낮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현재 지금 6위 종목으로는 바텍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바텍이나 SK 하이닉스는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기민 팀장님의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살펴봤고요. 이번에 저희 신일섭 소장님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10위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예. 10위는 컴투스입니다. 컴투스 지금 그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가 전 세계 누적 9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 대단하죠. 그리고 지금 특히 외국에서 지금 인기가 많은 이 게임인데 지금 그 독일과 스위스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카이랜더스 지금 신작 출시 기대감 지금 있죠. 근데 이제 지금 그 신작 출시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의 저평가가 해소된다. 지금 컴투스가 다른 지금 모바일 게임주라던가 뭐 NC소프트 같은 그 뭐 모바일로 옮긴 그런 게임주들보다 굉장히 PER 뭐 이런 측면에서 낮아요. 일단 수치가 물론 그 주식시장에서 수치가 낮다고 해서 뭐 바로 그게 반영이 되고 이러진 않고 영원히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수치상으로 낮은 것이 지금 매력적인 부분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 지금 보니까 스카이랜더스가 지금 서머너즈 워처럼 턴제 MMORPG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턴제 뭐 많이 어렸을 때부터 조이스틱으로 집안에서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한 번씩 공격하고 수비하고 뭐 마법이나 이런 거 세팅해가지고 다시 한 번 칼로 치고 막 마법 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인데 지금 서머너즈 워가 지금 대박을 냈는데 약간 4년 동안 뭐 9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대박이 났고 지금도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간 퇴색되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신작 출시가 필요했는데 그동안 준비를 했고 안정성을 택했죠. 서머너즈 워가 굉장히 흥행했던 그런 비슷한 스타일로 일단 출시를 했습니다. 똑같은 뭐 지적 재산권은 아니지만 비슷한 유형으로. NC 뭐 원히트 원더라는 게 여기랑은 조금 그 게임에는 적용될 수가 없는 게 뭐 우리가 슈가맨을 보면서 원히트 원더 그러니까 한 곡만 히트시키고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져버려서 너무나 아쉬운 가수들을 너무나 오랜만에 보니까 막 눈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칠공주가 나오고 이러니까. 근데 그 원히트 원더라는 게 이 그 가수계에서는 생명력이 너무나 짧잖아요. 한 곡이 히트를 아무리 오래 해봐야 가요톱10 5주 받고 그냥 끝나는 거고 앨범은 그대로 그냥 그만큼 팔리고 끝나는 거지 영원히 그만큼 팔리진 않아요. 근데 NC소프트라던가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하나거든요. NC소프트 리니지 하나고 펄어비스 검은 사막 하나지만 그게 원히트 원더 게임 회사지만 그 게임은 10년을 넘게 돈을 계속 똑같이 벌어다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히트 원더 게임 회사라고 해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퇴색되는 게 있죠. 리니지도 계속 리니지 1만 있었던 게 아니라 2, 3가 나와서 계속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거고 리니지 M이라고 모바일로도 출시가 되었던 거고 리니지 레볼루션도 출시가 됐고 그렇게 이제 변화를 통해서 약간 그 계속 수익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2, 3가 나온 게 아니라 새로운 신작 게임인데 서머너즈 워의 어떤 그런 그 유형들을 약간 베껴왔다. 그래서 스카이랜더스가 또 흥행을 하게 되면 그리고 만약 서머너즈 워처럼 또 해외에서 이런 폭발성을 갖게 되면
컴투스의 주가는 또 한 단계 레벨업 되게 되죠. NC소프트의 그 과거 주가 흐름을 계속 추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니지 1, 리니지 2, 리니지 3 뭐 계속 나올 때마다 주가는 계속 한 단계 레벨업 했고 모바일 시대로 접어들 때 약간 주춤거렸지만 모바일 시대로 접어들고 다시 성공적으로 또 게임이 안착을 하자 또 한 번 레벨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 회사는 계속해서 신작이 그 흥행을 하면 계속 레벨업이 되기 때문에 그 레벨업 되기 전에 과도기적인 그 흐름, 그 조정, 그때가 매수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작이 나오기 이전 시점, 컴투스가 약간 주춤거릴 때, 지금 뭐 몇 주 전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뜨기 시작해서 좀 신고가를 가기 직전인데 지금 컴투스가 지금 그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번 더 레벨업을 해서 또 폭발적인 주가 흐름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컴투스의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지금 반드시 그 관심을 가져야겠죠. 왜냐면 유료 과금으로 아이템을 결제하시잖아요. 아이템을 결제하면 컴투스가 돈을 벌겠죠. 그럼 같이 뭐 내가 레벨업하는 어떤 마음의 즐거움도 같지만 컴투스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같이 주식 배당도 받고 주가의 그 시세 차익도 노리면 아주 좋은 그런 흐름이 될 것 같고요. 네. 9위는 아세아 시멘트입니다. 지금 시멘트 업계가 가장 구조조정이 그 확실하게 끝난 부분이거든요. 건설업계라던가 지금 뭐 그 조선, 철강 이런데 지금 뭐 안 좋은 소식 많이 나오죠. 뭐 성동조선도 나오고 철강에서도 중소형 철강사, 중소형 건설회사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 문을 닫거나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M&A가 일어나면서 어떤 합종 연행이 일어나고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회복이 되는 시기에 그 정리된 완성된 나머지 종합된 업체들만 다 혜택을 받아가게 되는데 지금 그 시멘트 업계는 5개 시멘트 탑 5로 지금 완전히 그 결정이 되었어요. 인수합병이 서너 건이 연속으로 일어났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지금 시멘트 업계는 어떻게 보면 순서로 따지면 아까 전에 건설업황 사이클에서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처럼 M&A도 가장 먼저 완성이 됐어요, 시멘트 업계가.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가장 먼저 건설업황, 전체적인 건설 업종을 그렸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은 여전히 시멘트 업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완성 대형 건설사들을 갖고 기다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 언제 움직여? 이러시는 분들은 건설업황에 관심이 있다면 시멘트 업종을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게 그나마 느린 건설 업종 중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1월 달에 9.3 규모의 ESS를 구축했어요. 이게 에너지 저장 대형 설비인데 이거를 구축하는 이유는 전기요금 감축 때문이거든요. 42억 원의 설비를 구축을 했는데 연간 12억 원 전기요금이 감축이 되니까요. 한 3, 4년 하면 본전은 뽑고 그 뒤에는 계속 그 경비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아세아 시멘트가 한라 시멘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고 그 재무구조 개선에 참여를 한 것도 있는데 이런 그 에너지 저장 설비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굉장히 M&A 이후에 공격적인 시멘트 업계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데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공격적인 투자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 업종을 지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 중에 아세아 시멘트도 굉장히 그 안에서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8위는 CJ 프레시웨이입니다. 그때 지금 뭐 병원을 공략한다. 그리고 요양병원도 공략한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2015년부터 시니어 전문 식자재 브랜드 헬시누리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병원 급식을 공략을 하면서 강남 세브란스에도 들어갔다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그 요양병원이라던가 이런 헬스, 시니어 헬스 이런 쪽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고령층 대상으로 무스식이라는 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고령층 대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것도 많은데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종목도 좋은데 임플란트가 비싸서 안 하거나 이가 계속 나빠서 아예 나빠서 임플란트를 심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밥은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CJ 프레시웨이가 무스식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가 없거나 이가 약해도 침을 통해서 녹이거나 잇몸으로만도 씹어서 넘길 수 있는 아주 부들부들한 식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자재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CJ 프레시웨이는 지금 돈이 되는 쪽을 계속 공략을 하고 있는데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쪽도 공략을 하고 있다는 거죠. 7위는 제주항공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여객 수송량 증가율이 26.7%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체 여객 수송량 중 국내 6개 LCC 업체 비중이 38.5%거든요. 이게 50% 넘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떠나는 사람 중에 아시아나 대한이란 대형 빼고
LCC가 지금 40%에 육박하고 있는데 곧 50% 넘겠죠. 그럼 이제 작년 대비해서 여객 수송량 증가율이 26.7%. 이것도 대단한 건데 1년 만에 어떻게 26.7%가 오르나요? 지금 이제 이만큼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오를 거예요, 제주항공은. 그래서 제주항공은 반드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고요. 6위는 키움증권입니다. 지난해 IPO 시장에서 중소형사가 단독으로 주관한 IPO가 6건밖에 없거든요. 근데 키움증권이 여기서 4건을 가져갔어요. M+, DNC미디어, KPS, 아스타. 이 4개를 했고요. 나머지 2건은 신영증권이에요. 나머지 중소형 증권사는 IPO 주관 하나도 못 맡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회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당연히 대형사에 맡기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IPO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데 그중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건 키움증권. 이거를 왜 하냐면 IPO를 하면 요즘에 다 대박 쳤잖아요, 사실. 펄어비스를 비롯해서. 공모가 상단, 공모가 밴드 상단이라고 하죠. 회사에서 정해놓은 것을 다 위에 상회하는 흥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수수수료를 받아요.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처음에 비중 보면 증권사가 몇 프로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일부 인수를 해주면서 인수수수료를 받는데 최근에 청약수수료까지 받는. 원래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 기업이 갑이고 증권사가 을이거든요. IPO 시장에서는. 왜냐면 대기하고 있는 증권사 많은데 기업은 IPO 어차피 흥행하니까 내가 너네들을 고를 거야. 이런 입장이잖아요. 중소형 증권사는 제발 우리를 골라줘 이런 거고. 그러니까 뭐 감히 청약수수료라는 걸 받지 못했는데 요즘에 대형 증권사들이 청약수수료를 몇 건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IPO에 참여하면 주식을 인수하면서 받는 인수수수료 이외에 흥행을 안 하더라도 청약수수료를 일단 그냥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2가지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IPO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데 중소형사들은 엄두도 못 내고 있지만 그중에 키움증권은 작년 6건 중에 4건을 가져가는 실적. 자, 이렇게 트랙 레코드를 쌓았으면 올해, 내년 계속 중소형사에 마냥 맡긴다면 그중에 그래도 경험이 있는 키움증권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키움증권은 브로커리지 영업이 많이 줄었지만 이런 IPO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계속 무기가 하나둘씩 생기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 증권업종의 거의 탑3 안에 넣고 계속 주목을 해야 될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신일섭 소장은 소비가 지속되고 파이가 커지는 업종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십니다. 10위부터 6위 종목을 봤는데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함께 매매하셨던 분들께도 전해드리겠고요. 저희 잠시 뒤에 탑5 종목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 상담 좀 도와드려볼까요? 기아차 문의하신 2263님의 종목부터 봐드립니다. 기아차 33,000원에 20% 비중 있으신데요. 김기민 팀장께 들어볼게요. 네, 기아차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뭐 3만 얼마에 매수하셨다고? 33,000원이니까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네요. 그러네요. 지금 예. 거래되는 가격이네요. 그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은 향후 앞으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 시장은 이미 포하고요. 그럼 이제 해외 시장,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서 많이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꼭 수익을 내는 구조라기보단 미국에서 이제 잘 팔리는 차가 결국에는 중국에서 잘 팔리는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뭐 미국에서 뭐 관세나 지금 이제 뭐 또 FTA의 재협상에 의해서 또 이제 뭐 국내 자동차 산업을 오히려 이제 뜨거운 감자로 집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뭐 발전성에 있어서 조금 약간 부정적인 견해가 조금 더 큽니다. 따라서 지금 뭐 종목의 교체를 원하신다면은 약간의 뭐 다른 섹터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현재 또 중국으로 그럼 바로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중국 내는 이미 한 5년 전부터는 자동차에 대한 투자가 점점 늘어나서 이미 뭐 어느 정도 전기차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지금 제일 잘 그 투자가 되어 있고 가장 많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수소, 전기 뭐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기아차가 업계를 선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약간 부정적이기 때문에 예. 뭐 부정적이라기보다도 뭐 중립적이기 때문에 뭐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손실 없으시니까요. 지금 수준에서 다른 종목을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기아차에 대한 성장성의 물음표를 주신 거고요. 저희 다음 종목도 봐드릴게요. 한국가스공사를 47,100원에 20% 사셨는데 언제 매도할지를 물어보셨습니다. 파라나96님께서 주신 건데요. 소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한국가스공사 굉장히 한국전력처럼 안정적인 기업이죠. 한국전력보다는 나중에 상장되었지만, 예. 네, 지금 어떤 그 바닥은 굉장히 제한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5년부터 보시면은 바닥이 거의 제한된 상태, 그리고 위도 거의 제한된 상태로 주가가 거의 제자리입니다. 지금 4년 동안 제자리라 언제부터 보유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보유하셨다면. 어쨌든 지금 약간 수익인데 제 생각은 한 5만 원대 접근하면서 수익을 실현하고 다른 거를 투자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 장기로 투자하면 나쁜 종목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한 번씩 크게 수익을 줘요. 경기 상승기, 특히 유가 상승기에. 보시면은 2008년도 그리고 2012년도 그러니까 보니까 그 금융위기가 있었던 당시 그 뒤에 유가 상승 시기에 바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가가 상승하는 시기 때문에 기다려봐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20% 비중을 10%라도 줄이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대로 줄이는 식으로 가시는데 그거는 5만 원대 접근하면 줄이거나 비중을 아예 없애거나 해서 종목을 교체하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예, 투자 성향에 맞게 종목을 고르셨겠죠. 흐름이 좀 답답할 수는 있다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하신 겁니다. 한국가스공사 들어봤습니다. 저희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로 만나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장기환 부장 연결해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아이센스를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당뇨병 혈당 측정에서 그래도 넘버원 기업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아이센스는 그 측정기보다는 스트림 매출이라고 그 측정을 할 수 있는 그 눈곱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 스트립에 대해서 매출이 올라오는 기업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뭐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장비 이렇게 좀 올라가는데,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올해가 아주 그 좋은 해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뭐 중국 부분에 대해서도 잘하면은 올해 상반기 중에 어떤 그 중국법이나 이런 쪽에서 승인이 떨어지면은 추가 매출이 가능한 거고, 여러 부분 뭐 다른 뭐 호주라든가 그리고 글로벌 여러 매출도 아주 그 유용하게 작용이 될 겁니다. 그 국내에서 한 30% 정도를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는 아이센스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한 1%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이센스가 이제 경쟁력은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글로벌에서 1%만 더 그 범위를 높이자. 2%까지만 간다 그러면은 회사로서는 아주 좋은 그 이익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주가 움직임 자체로도 보면은 그 지난 그 2015년도 48,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3년간 조정받고 재차 그 상승의 그 기로에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지만 조만간에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제약, 그 바이오 이런 흐름, 그리고 의료장비 이런 쪽에서 흐름이 좋기 때문에 지금 그 29,000원이 넘어가는 이런 선에서는 재차 그 상승이 나오는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장중 저점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드리겠고요. 매수는 그 현재가로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32,000원을 드리는데 그거는 1차 목표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8,000원. 지금 상승하기 바로 초도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저점 매수를 공략하는데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혈당 측정기 선도 기업인 아이센스였습니다. 1차 목표가로 32,000원 제시하셨고요. 함께 매수하실 분들 잘 적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장기환 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계속 이어가야겠죠? 5위부터 1위 종목 보겠습니다. 김기민 팀장님. 네, 제가 이제 5위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기관과 외국인은 아까 어디에 투자하고 있을까 각각 이런 쪽에 조금 동향을 또 체크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기, 전자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제약, 바이오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코스닥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셀트리온이 빠지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지금 뭐 국내나 뭐 아니면 국외 시판이나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때도 스케줄상 뭐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트렌드에 지금 부합하고 있다고 첫째로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펀더멘탈 또한 탄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짧아서 길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뭐 이런 쪽 여러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가장 뭐 탑픽 종목들을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코스닥에서 가장 큰 흐름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5위 종목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도 또 조금 약간 계단식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좀 이제 볼륨이 좀 작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좀 이게 약간 볼륨이 커서 그래서 좀 약간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5월 달에 이제 또 인적 분할 소식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주가 이제 5만 원으로 이제 분할이 되는데 그렇게 될 때는 이제 과연 이제 삼성전자 여태까지 조금 투자하시기에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까지 소액 투자자분들이 조금 몰리면서 어디까지나 약간의 이제 좀 거품이나 이런 거는 좀 끼게 되겠죠. 그 거품이 결국에는 이제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격 상승이고요. 따라서 저가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뭐 230만원, 40만원 이쯤에서는 무조건 이제 삼성전자 어떤 종목이 좀 뭐 없다. 매력적인 종목이 없다고 볼 때는 보유하신 현금으로 삼성전자를 사는 것도 큰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글로벌 지금 반도체 투자가 지금 1위가 지금 현재 한국, 2위가 중국입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에 대한 업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뭐 반도체를 선도하는 기업은 어디까지나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반도체를 또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투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부가적인 거지만 가전 사업 또한 뭐 이제 지금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 사업들을 뭐 가전 사업이나 이런 걸 잘하지만 모바일 산업에서 조금 주춤하였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업도 잘하고 있고 가전 사업도 잘하고 있고 또 통신 이동통신 장비 또한 뭐 갤럭시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성공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아이폰도 아이폰 X가 좀 부진했는데 이제 아이폰에 대해서도 이제 갤럭시와 아이폰의 싸움에서 이제 아이폰은 약간의 이제 또 이제 로열티 있는 이제 한마디로 진성 고객층이 좀 남았다면은 시장의 트렌드는 또 이제 갤럭시가 선도하지 않나 이런 부분까지 왔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데 왜 지금 뭐 투자하지 않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현재 뭐 대한민국의 큰 증시나 뭐 경제 상황이 약간의 좀 이렇게 우려로 인해서 조금 약간 뭐 주춤하지 않는다면은 가장 먼저 뛰어나갈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지금도 잘 뛰어나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를 4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4위 종목으로는 유니테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테스트를 제가 이제 지난번에 좀 언급을 계속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설비, 투자, 이제 장비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그 반도체 투자 장비가 이제 투자하는 장비가 이제 좀 투자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반도체 일단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에 의한 타이트한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지금 계속 좋습니다. 또한 지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제 원수사에서 생산선 증대를 위해서 이제 공정 개선을 조금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때 어느 부분에서 이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까요? 이제 반도체가 점점 1차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이를 늘려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반도체 장비나 이제 소재 부품 쪽으로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 종목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몇 가지가 있다면 이제 3위 종목과 2위 종목이 있는데 뭐 이제 유니테스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니테스트의 주 고객사는 지금 현재 하이닉스고요. 그리고 패키징 공정에서 사용하는 검사 장비가 지금 검사 장비를 이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지금
하이닉스가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거기다가 지금 뭐 공장 또 신규 공장에 또 투자를 늘렸죠. 그렇게 될 때는 그럼 공정이 또 늘어나게 되면은 또 이런 이제 장비 업체에 대한 이제 수주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주가 또 뭐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뭐 우상향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상승한 것보다는 훨씬 더 큰 포텐셜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테스트를 3위 종목으로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 2위 종목으로는 DI 말씀드리겠습니다. DI 또한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로 볼 수 있겠는데요. DI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버닝 테스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뭐 이런 좀 이제 공정하는 이런 좀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국산화한 이제 최초의 회사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 주 회사는 지금 현재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한 148%, 하이닉스는 한 70.1% 정도 이런 투자 설비를 늘 넓혀 나갔는데 그럼 그 투자 설비가 넓혔다. 그럼 어디에 수혜를 가져받을까? 이런 DI나 유니테스트 같은 이제 공정하는 회사들에 대한 투자가 점점 이제 한마디로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실적이 좋아지는데 그만큼 주가는 상승할 수가 있고요. 현재 지금 DI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좀 저평가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된다면 아까 유니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상승 포텐셜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DI를 2위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망의 1위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컨텐츠 쪽 사업을 말씀드리죠. 그럼 왜 갑자기 이제 또 이제 뭐 제약이나 바이오, 전기야 장비 하다가 이제 또 이런 이제 컨텐츠 사업을 좀 갖고 왔느냐. 현재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TV를 본다, 시청한다고 하면은 IPTV 많이 시청하시죠? 인터넷 TV? 이제 IPTV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일상에 그냥 뭐 녹아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다시 보기, 뭐 예전에는 뭐 컴퓨터로 다운도 많이 받아서 봤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뭐 TV로 그냥 편하게 많이 보더라고요. 결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만큼 뭐 카피라이트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되어 있고요. 사실 뭐 요즘은 이제 다운받으려고 하더라도 이제 저작권 때문에 뭐 제휴돼서 나오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작은 뭐 노트북으로 보나 어차피 돈 주고 사서 볼 거면 TV로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될 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이나 뭐 동남아 쪽에서도 IPTV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저 반영된 이익이 아직까지는 미반영되지 않았나. 따라서 이 순이익이 고성장할 수 있는데 이 또 컨텐츠 사업이 수급 경쟁에서 또 장기화되는 경향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 경쟁이 장기화된다면은 그만큼 어디까지나 투자가 원활하게 지속될 거고 그 투자가 또 선순환이 된다면은 그만큼 또 이제 실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1위로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10위에서 1위 종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장중에 또 최고가가 나온 스튜디오 드래곤이 김기민 팀장의 넘버원 종목이었습니다. 신인섭 소장님 종목도 함께 바로 이어볼게요. 네, 5위 펄어비스입니다. 예. 지금 그 데일리 액티브 유저 DAU라고 게임 그 어떤 통계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요. 일간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검은사막 모바일의 첫 업데이트가 실시가 됐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통해서 유저들이 그 머무는 유저들이 안 빠져나가게끔 흥미를 계속 제공하는 게 그 게임 회사가 할 그 중요한 일인데요. 런칭한 다음에 지금 아마 검은사막 PC에서 그 경험한 그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잘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 일간 이용자 수를 높은 수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 흥행을 하게 되고 아이템을 계속 업데이트를 통해서 팔게 되면 펄어비스의 주가는 날개를 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4위 카카오입니다. 지금 카카오뱅크가 5천억 원 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저번에 5천억 원 유상증자를 또 했는데 네. 그러니까 유상증자라는 단어 하나를 놓고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라는 사전적 단어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죠. 왜냐하면 기업이 정말 이제 너무나 망할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유상증자를 해서 돈을 땡긴 다음에 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회사죠. 돈이 필요해요. 투자하는데. 유상증자를 해서 좋은데 투자해서 훨씬 많은 이득을 리턴을 받게 된다면 그거는 너무나 좋은 유상증자인데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유상증자를 해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 보고 누구도 카카오뱅크를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하는 유상증자는 좋은 유상증자겠죠. 그리고 헬스케어 솔루션 업체 유비케어에 420억 원 투자를 했어요.
지금 뭐 나중에 뭐 원격 진료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초석을 위해서 미리 이런 헬스케어 업체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업을 얹어도 기본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행운이죠. 네이버라는 플랫폼이 있는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톡이라는 카카오 플랫폼이 있는 카카오도 그렇고 이 플랫폼에다 뭐든지 얹으면 돼요. 쇼핑을 얹든 외식 산업을 얹든 헬스 산업을 얹든 다 얹으면 되기 때문에 이 강력한 플랫폼이 있다는 것은 사업을 넓혀가는 어떤 너무나 큰 무기라서 어떤 사업을 얹어서 제대로 수행이 되는지 살펴보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3위는 아프리카 TV입니다. 하도 선정적이고 뭐 사회적 문제가 많고 자율규제 뭐 얘기 나오고 별풍선 1일당 100만원 규제 또 누구 자유한국당에서 또 내놨던데 어쨌든 스타1,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다양한 e스포츠 행사를 주최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스포츠 쪽으로 좀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 30대 남성 위주로 높은 트래픽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리니지에서도 봤듯이 20, 30대가 계속 여기 머물면 나중에 30, 40대가 되어서 또 머물고 자기 자식들이 거기 또 머물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의 중독성 그리고 세대 간의 그런 어떤 전염성 그런 것들이 굉장히 주가에 강력한 장기적인 모멘텀이라는 거고 그리고 2위는 CGV입니다. CJ CGV 4DX가 2018년 프리미엄관 중에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점유율과 매출. 요즘에 너무나 많은 관이 있죠. 예매를 하실 때 선택이 그러니까 돈만 많다면 어디를 선택할까? 둘이 앉아서 보는 커플석도 있고 아이맥스 관도 있고 너무나 많죠. 근데 4DX가 요즘에 많이 봐요. 왜냐면 예전에 4DX 관 비싸게 돈 주고 갔더니 별로 특수효과가 없어서 실망했지만 요즘에는 특수효과가 너무 다양해서 얼굴에 물을 맞더라도 너무나 재밌는 거죠. 이게 자회사 CJ 4D플렉스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던 건데 지금 현재 전 세계 57개국에 487개 상영관을 운영 중이고요. 이 4DX 관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객도 즐겁지만 CJ CGV도 좋아요. 한 편을 보는데 더 많은 돈을 지불하니까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도 더 비싸겠지만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지금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4DX를 넘어서 더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영화가 더 실감나게 볼 수 있는 그 사회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CJ CGV는 지금 이렇게 신기술이라고 불러지지만 우리가 100세 시대 지금 30, 40대가 100세 시대가 됐을 때는 얼마나 더 신기한 영화들이 많을까. 그럼 그때 자녀들에게는 또 영화 그 데이트하라고 돈을 주면서 더 신기한 영화관에 보낼 수 있겠죠.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투자해 볼만 하고요. 네. 1위는 휴젤입니다. 휴온스가 올 3분기 휴톡스 3상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2019년 1분기 내 출시 목표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 그 보톡스 시장 굉장히 치열하고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걸로 보이죠. 물어뜯고 싸우는 건 맞는데 물어뜯고 싸워도 좋아요. 왜냐면 너무나 사탕이 우수수 쏟아지고 있으니까 물어뜯고 싸워도 굳이 남의 볼에 든 사탕을 뺏을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메디톡스 가공할 만하죠. 지금 60만원 돌파하고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더니 70만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6만원이고 그 전으로 돌아가면 만원짜리였어요 이거. 그리고 휴젤 60만원 돌파했고 곧 신고가 눈앞에 두고 있고요. 대웅제약 다시 상승 시작하죠. 자, 이 세 종목이 보톡스, 엘러간의 보톡스를 원조로 해서 각각의 명칭은 다르지만 어쨌든 보톡스라고 시장에서 불리워지는 이런 경쟁 탑3인데 여기서 휴온스가 뛰어들고요. 그리고 중소형사들도 많이 있어요. 국내 경쟁이 치열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국내 경쟁이 치열해서 다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메디톡스가 지금 제일 먼저 간 건 엘러관과 지금 협약을 한 미국에서는 약간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밀릴 것 같지만 중국이 먼저 뚫릴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했듯이 선순위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메디톡스가 먼저 간다고 해서 휴젤 대웅제약 그 보유한 사람들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곧 갈 거니까. 그리고 지금 엘러간의 주가를 보면 2015년부터 2015년까지 2013년에서 2015년 2년 동안 이것도 지금 엘러간도 거의 4배 상승했어요. 엘러간이. 근데 2015년부터 빠져서 지금 2년 동안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연히도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메디톡스랑 휴젤 급등을 시작했거든요. 이런 것은 지금 국내에서 메디톡스랑 휴젤이 엘러간을 밀어내버렸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엘러간이 소송을 당했다고 했죠. 소송을 당했는데 그 결과론적으로 한국 회사들한테 그리고 외국 회사들한테 어떤 면을 줬냐면
더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그랬거든요. 메디톡스 휴젤이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엘러간 보톡스 비싼 거보다 더 치고 들어가서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점유율을 넓힌 거거든요. 지금 엘러간이 미국에서도, 본토 미국에서도 그런 입장에 처했어요. 의사들한테 합의금을 지불하면서까지 더 낮은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때가 기회거든요. 휴젤 메디톡스가 미국 본토도 공략할 수 있고, 중국은 또 뭘 하고 있냐면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펄어비스에서도 얘기를 드렸죠. 파노라는 거 받기가 힘들다. 모바일 게임이든 PC 게임이든 그거를 완화시켜주면 게임이 그 중국에 진출하면서 확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지금 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의료 시장을 지금 풀기 시작하고, 굉장히 식약처, 임상, 중국의 식약처에 해당되는 그 기관하고 임상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기간이라던가 이런 인력, 이런 그 자본이라던가 이런 게 예전보다 조금 들어가게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 시장 두 개가 휴젤이든 메디톡스든 대용제약이든 새로 뛰어든 휴온스든 누가 먼저 진출하는 중요하지 않고, 한국 업체가 먼저 한 곳을 뚫어놓으면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갈 거기 때문에 네. 보톡스 기업은 계속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섭 소장님은 관심 종목을 여러 관점으로 들여다보시고 설명을 주십니다. 지금 넘버원 종목인 휴젤은 지속해서 넘버원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종목인데 정고점 돌파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만 해도 2%나 급등이 나오네요. 함께 사셨던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총 10종목을 봤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립니다.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계민 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2부 이제 모두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르고 있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과 이어서 오늘도 1%대 강세입니다. 시장 흐름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